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자연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증시에서 상당히 돌발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죠.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상당히 우발적인 사건들이 나오면서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이 주식들 하면서 이제 가장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의도하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했던, 혹은 그게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는, 뭐 예를 든다면 정치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나오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실패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이게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주식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두 가지 우발적인 사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이 중국에서 사용금지 조치를 실질적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어떤 공식화된 뉴스는 문서는 없습니다. 다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애플이 중국에서 공무원들, 처음에는 첫날에는 공무원들만 사용 금지라는 부분이 나왔다가 둘째 날에는 이게 좀 넓혀져서 국영기업까지 사용을 금지한다. 근데 사실 중국은 아시겠지만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민간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부분들 때문에 애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LG이노텍이라든지 BH라든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 애플도 이틀 연속 급락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요일 날 아주 약하지만 반등이 좀 나가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원래 이제 아시죠? 다음 주에 애플 15가 나옵니다. 애플 15는 지금 현재 애플이 차기작으로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뭐 프로맥스 모델이라든지 혹은 전체적인 애플 라인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아마도 역대 아이폰 중에서 교체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IT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고, 최근에는 애플이 가격 인상 요인이 적어도 제가 볼 때 한 200불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애플 15가 티타늄 재질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카메라가 바뀌었어요. 이 두 가지 요인만 해도 200불 이상의 상승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 요인 때문에 우려스러운 점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판매량이 한 9,500만 대 이상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애플 15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그 직전에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완전히 맥을 탁 풀어버리게 만들었죠.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도가 좀 있는 조치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나왔던 얘기고, 두 번째 나온 것은 거기에 딱 대항하는 하웨이가 먼저 출시를 했죠. 고사양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저사양 제품을 제외하고 고사양 제품은 아마 3년 4년 만에 아마 처음 나온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 이후에 처음 나왔던 부분인데, 문제는 여기에 하이닉스 DDI, 그러니까 모바일용 DDR5 칩이 사용이 되었다 라는 부분이 나왔고, 하이닉스도 공식적으로 이걸 인정을 하고 미국에 어떻게 보면 보고를 했죠. 수사 의뢰를 했고, 우리가 판매한 적은 없다, 다만 어떻게 구입해서 썼는지 우리도 모른다 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주가는 상당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4%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적으로 보니까 11만 3,700원까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락이 지금 시작이냐 어느 정도 좀 멈출 것이냐 라는 부분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아직 판별은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닉스가 추가 하락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통상의 문제가 아니고 하이닉스에 의해서 공급이 되었다라면 정말 큰 폭락이 오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하이닉스 의도와 무관하게 유통상의 문제로 누군가 구입해서 갔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는 원래 하웨이가 이 반도체 칩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저는 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만약에 하이닉스가 공급을 했다라고 하면 거의 뭐 폭락 수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통상의 문제가 불거져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반도체 칩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가 지금 불가능한데, 지금 1년 유예 조치를 받았고 추가 1년 유예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최근에 보도가 됐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유예 조치가 취소가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사실 주가 흐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의 흐름을 보면 하이닉스는 4% 내렸지만 삼성전자는 그렇게 그 하락폭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또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예 조치에서 빠질 거라고 보면서 동시에 같이 그 폭락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하이닉스가 좀 국가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이 유예 조치와는 좀 무관하다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순항 미사일을 보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판매한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누군가를 그걸 갖다 썼을 것이고, 그 유통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죠. 유통한 회사, 판매한 회사, 수입한 회사 제재를 받았죠. 근데 순항 미사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칩이 들어갔다고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칩 그 회사를 절대적으로 뭐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오히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웨이가 지금 이번에 나왔던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칩을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고를 통해서 확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이 가능한 게 이번에 그 하웨이에 들어간 칩이 모바일용 DDR5거든요. 요게 삼성전자에서 2019년도, SK 하이닉스 2019년 하반, 2020년도 초반에 나온 칩입니다. 그러니까 하웨이가 본격적으로 제재를 받기 전에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재고를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바로 그 시기에 나왔던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를 받기 전에 재고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웨이가 본인들이 애플에 대한 부분과 본인들의 기술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최고상의 그 스마트폰을 출시하려고 했으면 지금은 그 이번에 탑재됐던 DDR5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 DDR5X가 나왔죠. 모바일용.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DDR5T 터보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사양인 것을 우리가 하웨이가 애플에 대한 제재와 애플을 능가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려고 했으면 그런 DDR5X나 DDR5T 칩을 오히려 탑재를 했겠죠. 최고 사양을 보여주겠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간 칩은 DDR5거든요. 2019년도에 나왔던. 그러면 아마도 하웨이가 이 칩에 대해서는 과거에 재고를 확보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그 하이닉스에 의해서 공급되었다거나 유통상의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면 하이닉스가 어떤 그 1년 유예 조치라든지 혹은 회사 자체 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 주가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이닉스가 직접 유통을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올 수 있다. 두 번째, 하이닉스와 무관하지만 유통이나 판매 회사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는 유예 조치가 철폐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하웨이가 만약에 본인들이 칩을 재고를 이미 확보했던 부분이라면 사실 이번에 하이닉스는 어떤 제재나 유예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경우죠. 근데 저는 세 번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 세 가지 가능성은 우리가 지난 주말 동안 미국에서 조사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으니 그 결과를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의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강했던 엔비디아나 혹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워낙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실적도 좋았지만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시스템 반도체들, 대만의 TSMC라든지 미국의 AMD라든지 이런 시스템 반도체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계속 우상향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가파르게 올라가냐면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D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바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메모리 반도체 바닥이라는 바닥론이 올 초부터 나왔지만 실제 제품 가격 반등은 지금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발경에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1, 2위 업체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시점인데 여기서 만약 이런 문제로 주가가 완전히 내려앉을까?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은 좀 커질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를 기업을 여기서 이런 문제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 파고가 좀 세다 싶으면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이 파고가 지나가고 난 뒤에 비중을 다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가격대를 보면 아마도 1차 지지선이 한 11만 원대 아니면 2차 지지선이 10만 원 초반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물량을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좀 가시고요. 이 파고가 좀 한두 주 정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만 잘하면 오히려 그 조정의 말미에 초과 매수 기회도 좋게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파급 효과 세 가지에 따라서 주가 변동에 대한 대응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이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결과를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이닉스에 대한 그 중국의 돌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예측 위에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한 그 이슈가 있으면 중간중간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예측 위 이재현이었습니다.